세상엔 여러 가지 괴담들이 많습니다. 물론 괴담이라 함은 실제 겪은 이야기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과거 한 구독자분이 보내주신 장편의 사연으로 언제쯤 인터넷 서핑을 하다가 보게 된 괴담과 비슷한 점이 많아서 몇 번이나 직접 겪은 이야기가 맞으신지 여쭈어 본 뒤에야 구독자분의 요청으로 각색과 편집의 과정을 거쳐 내놓게 되었습니다. 무서운 이야기 시작합니다. 부대 앞 흉가에 얽힌 사연. 입대 날짜나 제가 전역한 날에 대해선 따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 차원에서니까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는 전방의 한 방공부대에서 근무했습니다. 막 자대 배치를 받은 뒤 정신없는 일상을 보낸 저는 2주간의 신병 교육 기간이 끝난 후 첫 근무로 02시부터 04시까지 위병소 근무를 배정받았어요. 그런데 하필 첫 근무의 사수가 부대 내에서 악명이 자자한 신병 킬러라는 별명을 가진 악마 고참이었습니다. 와, 첫 근무부터 실화냐? 그 사람을 A 상병이라고 하겠습니다. 막상 근무에 투입하고 나니 제가 느끼기엔 그저 사람 봐가면서 갈구는 그런 사람,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엔 한없이 재미있고 말 많은 그런 사람으로밖에 생각이 되질 않더라고요. 그렇게 한참 노가리를 까면서 시간이 가는 줄 모르다가 갑자기 A 상병이 비릿한 미소를 지으면서 야, 너 우리 부대에서 얼마 안 떨어진 곳에 흉가 있는 거 알고 있냐?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근무 수칙에 대해 맞선님에게 배울 때도 그런 이야기는 들은 적이 없어서 전혀 금시초문이라고 대답했어요. 그러자 A 상병은 제 대답에 무슨 재미있는 생각이 난 건지 한참을 낄낄거리다가 문득 위병조장실에 가서 뭐라 말을 하더니 갑자기 서치라이트를 켜더라고요. 그러면서 야, 저기 내 손가락 가는 방향 한번 봐봐라 하길래 그대로 눈길을 보냈더니 우거진 수풀과 나무들 사이로 웬 다 쓰러져가는 가옥 한 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저게 뭡니까 하고 물었고 A 상병은 귀 잘 열고 들으라면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점으로부터 약 5년 전쯤 저 집엔 도시에서 이사해온 신혼부부가 살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하필 군부대 코앞에 집을 얻었는가였는데요. 일단 군부대 근처라 군부대에서 발생하는 각종 소음들 때문에 인근의 부지들이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나왔었고 갑갑한 도시보다는 적적한 전원 생활을 평소 마음에 들어했던 안주인의 바람 때문에 남편이 그런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들은 신혼생활을 하면서도 간간히 부대의 일을 도왔는데요. 그러니까 싸제 편지를 붙여주거나 군대 회식에 사용할 음식을 마련해주는 등의 소일거리 등 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안주인분이 부대 내에 체육대회가 잡혔다는 소식을 접했는지 회식할 때 쓰라며 거의 다 자란 돼지 한 마리를 아무런 대가 없이 나라 지켜주시는데 고맙다며 부대에 쾌척을 했고 대대장은 그런 안주인분에게 감사 인사를 하기 위해 당시 갓 중사를 달았었던 박중사라는 사람에게 감사패를 전달할 것을 명령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감사패를 전달하러 간 박중사에게 다과상을 내온 안주인분은 감사패를 방 안에 가져다 놓고 오겠다고 말하곤 안방에 들어가셨는데 한 30분을 넘게 기다려도 안주인분이 나오질 않더라는 거예요. 뭔가 이상함을 느낀 박중사가 안방의 문을 노크하며 문을 열자 수납장의 언저리에 거꾸로 엎어져서는 머리에서 피를 분수처럼 흘리며 움찔거리며 죽어가고 있는 안주인분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박중사는 재빨리 119에 신고를 했지만 소위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너무 늦게 발견해서 놓쳐버리는 바람에 결국 안주인분은 이송 도중에 세상을 떠나게 되셨고 부대에선 안타까운 마음에 장례를 도와드리며 사건이 일단락되는 듯 싶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남편분이 피켓을 들고 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면서 군 부대가 내 와이프를 잡아먹었다면서
위병소 근무자들에게 행패를 부리는가 하면 확성기를 들고 자신의 아내에 대한 죽음을 진실되게 밝히라는 등 억지를 쓰기 시작해 결국 열이 단단히 받친 대대장은 앞으로 그 남자에게 절대 응대를 하지 말라며 엄포를 놨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1인 시위를 하던 그 남편분은 정말 어이없게도 시위를 접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위병소의 앞을 지나가던 눈먼 민간 트럭에 부딪혀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 일이 있고 난 이후 부대는 한동안 상당히 어수선한 분위기를 타고 있었다는데요. 일단 안주인분의 죽음을 눈앞에서 목도한 박중사라는 사람은 어느 날부터 갑자기 간부 숙소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오지 않다가도 겨우 모습을 드러내는 날이면 미친 사람처럼 혼자 중얼거리면서 부대의 온갖 곳을 전부 돌아다니기를 반복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사흘이 넘도록 출근조차 하지 않고 있는 박중사를 위로하기 위해 대대장이 직접 간부 숙소를 방문해 박중사의 방문을 두들겼지만 아무런 답이 없자 이상함을 느낀 대대장이 빠르로 문을 박살내고 방에 들어갔는데 박중사는 손목을 칼로 그은 상태로 죽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대대장을 위시한 부대 내 간부진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 결과 아무래도 그 집에 관련된 문제라고 판단하여 용하다는 무속인을 불러 그 집 앞에서 위령제를 지내준 뒤 그 집을 봉인하는 의식까지 치른 후 그 이후론 별다른 일 없이 시간이 흘러 현재까지 온 거라며 말을 마치더군요. 그렇게 주인을 잃은 그 집은 그대로 방치되어 폐허가 된 채로 5년이 넘게 홀로 서기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나니 새삼 안타까운 사연이 다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제 표정을 읽은 A상병은 아직 끝난 게 아니라며 기분 나쁘게 웃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여기서 끝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편 또한 빠른 시일 내에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